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비린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단지 몸에 밴 젓갈 냄새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는 어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김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의 최신 영상을 바로 받아보세요. 인생사연 공작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70세 고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손을 깨끗이 씻고 부엌으로 향했죠. 식탁 위에 놓인 남편 윤창호의 영정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 기일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요.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조기구이, 정성 들여 무친 삼색나물, 깨끗하게 손질한 과일들.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 냄새예요. 이제 못 참겠어요. 며느리 박서진이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몸에서 나는 젓갈 냄새가 그녀를 자극한 것이었죠. 20년 넘게 시장에서 일한 흔적이자 생활의 증거였지만 며느리에겐 그저 불쾌한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이 당황하며 자신의 소매를 들어 냄새를 확인했어요. 아이고, 서진아. 씻고 왔는데도 아직 냄새가 나나 보네. 미안해. 말순이 죄송한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서진은 더욱 짜증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해요? 여보, 당장 나와봐요. 서진의 외침에 아들 윤창도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난리야? 창도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서진이 극적으로 구역질하는 신용을 하며 창도에게 기댔어요.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속이 뒤집혀서 못 서 있겠어. 나 좀 방으로 데려와줘. 말수는 아들 부부가 안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허탈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제사 준비를 멈출 수는 없었죠. 방문이 닫힌 후 서진이 창도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천재적인 계획을 생각해냈어. 무슨 계획? 내가 아이 가진 척하는 거야. 뭐라고? 아이를? 왜 갑자기? 창도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생각해봐. 입덧이 심해서 생선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가 스스로 자리를 비켜주실 거야. 손주 생긴다는데 어떻게 안 그러시겠어? 완벽한 계획이지? 서진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창도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거짓말은 좀. 금방 들통나면 어떡해? 들통날 리 없어. 어머니가 손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잖아. 의심도 안 하실 거야.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 기일인데. 창도가 머뭇거리자 서진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누가 오는지 알아? 동해식품 박태준 회장이랑 김도원 전무가와. 오빠 승진이 걸린 자리라고. 그런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 생선 냄새 나는 집을 보여줄 거야? 동해식품. 창도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보자. 창도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이 배를 어루만지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순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뭔데? 제가 아마도 임신인 것 같아요. 창도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테스트기에 양성이 나왔어요. 말순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아기가? 네. 그런데 입덧이 심해서요. 특히 비린 냄새에 너무 예민해져서 서진이 다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창도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니, 그래서 부탁인데요. 서진이 입덧이 나아질 때까지만 잠시 다른 곳에 계셔주시면 안 될까요? 창도가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기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비켜줄게. 말순이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전 재산으로 마련한 이 집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죠. 창도야, 엄마가. 정말 냄새가 그렇게 나니? 좀 나긴 해요. 아들의 대답에 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서진의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어요. 휴, 드디어 공기가 깨끗해지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젓갈 냄새. 이것이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고말자였어요. 언니, 어디야? 오늘 형부 기일이잖아. 나 잠시 집을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서진이가 아기를 가졌대. 그런데 입덧이 심해서. 전화기 너머로 말자의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설마 쫓겨난 거야? 아니야. 내가 나온 거야. 손주가 생긴다는데.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여보,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기다리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말순이 시장 쪽방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노량진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빨간 플라스틱 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부은 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말순이 돌아보자 여동생 고말자와 고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말자가 비닐봉지에서 김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을 조심스럽게 따랐죠. 괜찮아. 손주 생긴다는데 뭐가 문제야? 말순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가 어제 들은 소문이 있는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죠. 서진이가 친구들 모임에서 그랬대. 시댁 냄새가 역겨워서 임신한 척했다고. 웃으면서 자랑했다는데. 말순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냄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향기를 내는 거야. 발효도 마찬가지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맛이 나오듯이 사람도 기다림이 필요한 법이야. 말자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왜 항상 그렇게 참기만 해? 이제 그만 좀 화내도 돼.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힘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20년 세월이 만든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휴대폰엔 최상규 전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사모님, 긴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동해식품에서 노량진 빌딩 재계약 관련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해식품이요? 말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창도가 다니는 회사였죠. 네. 창고 증설을 원한다고 합니다. 냉동 창고를 2배로 늘리고
HACCP 기준에 맞춰 동선을 재정비하겠다고요. 연 임대료만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최상규의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창도 부장이 건물주와 특별한 인맥이 있다고 회사에서 큰 소리치고 있답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윤창도 부장을 통해 연결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네요. 말순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인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네요. 일단 보류해 주세요. 네. 사모님, 이런 좋은 조건인데. 기다림이 때로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상규 씨. 전화를 끄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죠. 언니 무슨 생각해? 말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순이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형부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기다리라고 한 거야? 영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엄마를 엄마로 대할 때까지,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할 때까지. 말순의 대답에 두 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8시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악취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환기시설 개선하라는 구청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말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죠. 점심시간 시장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방송에서 젓갈 장인 코너 만들려는데 인터뷰 좀 해주실래요? 아이고, 저는 장인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장사꾼이죠. 말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겸손하시네요.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시장의 역사잖아요. 방송국 PD의 말에 말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사라. 그녀에게 20년은 기다림의 역사였죠. 오후 3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해식품의 김도원 전무였어요. 말순은 모른 척하며 젓갈을 포장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요 옆에 큰 건물 주인 아시나요? 김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왜 물으시는데요? 저희 회사가 저 건물에 입주해 있거든요. 재계약이 급한데 건물주를 만날 수가 없어서요.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건물주가 해외에 있다고만 하고. 혹시 윤창도 부장 어머니 맞으시죠? 김도원의 질문에 말순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 아세요? 네, 같은 회사 직원입니다. 윤창도 부장님이 건물주와 아는 사이라고 하셔서. 말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거짓말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곧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모르시나 봐요? 김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김도원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쪽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죠. 최근 부동산 재계약 분쟁이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순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메시지가 왔어요. 창도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서진이가 병원 다녀왔는데 아기 건강하대요. 말순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답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장부에 한 줄을 적었죠. 기다림도 때가 있다. 창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카페. 박서진은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샐러드와 음식들, 그리고 카푸치노가 예쁘게 놓여 있었죠. 서진이 새로 산 샤넬백을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와, 이거 신상이잖아. 부럽다. 친구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별거 아니야. 창도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보너스가 짭짤하거든. 그때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 예전에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 그거 완벽하게 해결했어.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바로 나가시더라.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임신한 거야? 아니, 연기한 거지. 입덧 때문에 비린내 못 맡겠다고 했더니 믿으시더라고. 서진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친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은 알아채지 못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기일날 쫓아낸 거잖아. 뭐가 너무해. 나도 살아야지. 그 냄새 맡으면서 평생 살 순 없잖아. 서진이 방향제를 꺼내 뿌리는 신용을 하며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게 따라 웃었죠. 같은 시각 동해식품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윤창도 부장 건물주 연결은 어떻게 됐나? 창도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해외에 계셔서 곧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김도원 전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창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 시장에서 부장님 어머니를 만났는데 건물주 얘기는 전혀 모르시던데요? 창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셔서 정말 건물주와 아는 사이 맞나? 박태준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창도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창도는 화장실에서 최상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관리사무소 연락처로 알고 있던 번호였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과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님은 직접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최상규의 사무적인 대답에 창도는 애가 탔습니다. 저 정말 급한데요. 회사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서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 점점 그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창도와 서진의 집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저녁은 어머니가 만들어둔 반찬을 데운 것이었죠. 오빠, 회사에서 재계약 건 어떻게 돼가? 서진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진행 중이야. 곧 해결될 거야. 창도의 대답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눈살을 찌푸렸죠. 제대로 하는 거지. 장인어른한테 잘 보여야 한다니까.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창도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나야. 뭐? 시어머니가 시장에 계속 계신다고? 누가 봤대?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도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찔렸죠. 밤 10시 말수는 쪽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판매한 젓갈 내역, 들어간 비용, 남은 재고를 꼼꼼히 기록했죠.
그러다 남편이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말수나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게 놔둬라. 말수는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요.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겠네요. 최상규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호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아들이 진짜 무엇을 선택할지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최상규의 사무실. 말수는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모님, 동해식품 재계약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기다려요. 창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재계약 기한이 보름밖에.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마지막 기회예요. 말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해 주실 게 있습니다. 최상규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느님이 최근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임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인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창도와 서진의 집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동해식품 박태준 회장과 김도원 전무였죠. 서진은 최고급 한정식을 주문해 식탁을 차렸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만들어둔 반찬들은 모두 냉장고 깊숙이 숨겨뒀죠. 윤창도 부장, 건물주와는 언제 만날 수 있나? 박태준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창도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음 주에는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라. 재계약 기한이 열흘밖에 안 남았네. 정말 가능한가? 김도원 전무의 날카로운 시선이 창도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이 갑자기 배를 잡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입덧이 심해서. 서진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임신하셨나 보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창도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와인은 괜찮습니까? 아내분이 아까부터 마시고 계신데. 창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무알코올이라고 우겼지만 병을 자세히 보니 일반 와인이었죠.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박태준과 김도원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박태준 회장이 창도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일까지 건물주와 약속을 잡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네. 네, 반드시 잡겠습니다. 창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서진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빠,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일까지 건물주 만나야 한대. 창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죠. 그럼 빨리 연락해봐. 뭘 그렇게 미적거려? 연락이 안 돼. 창도가 폭발했습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창도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죠. 내가 어머니까지 내쫓으면서 도왔는데 이게 뭐야? 그 순간 창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창도 부장님이시죠? 최상규 상무입니다.
건물주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창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서 만날까요? 노량진 빌딩 최상층 회의실입니다.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건물주가 만나준대. 진짜? 드디어? 서진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말수는 최상규와 함께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말수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부재를 증명하는 서류도 있었죠. 며느님의 거짓말 증거를 보여주실 건가요? 필요하다면요. 하지만 먼저 창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죠. 말순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창도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죠.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서진이 뒤에서 창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오빠, 꼭 성공해야 해. 우리 미래가 달렸어. 걱정 마. 내가 해낼게. 창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서진은 창문으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어머니가 나간 지 일주일. 이제 완전히 끝이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전 9시 30분 노량진 빌딩 로비. 창도는 긴장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준비한 서류와 선물이 들려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창도는 감탄하며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의자는 뒤돌려져 있었고 건물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식품 윤창도입니다. 창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고말순이었습니다. 창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창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시장에서 젓갈을 팔던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윤창도 부장. 말순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무적이었습니다. 창도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질문은 제가 하고 싶네요. 건물주와 아는 사이라고 회사에서 거짓말했다면서요? 말순의 말에 창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규가 옆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도가 회사에 제출한 가짜 서류들이었어요. 이것도 위조하셨더군요. 재계약 연장 확인서라. 대담하시네요. 창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창도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순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말순이 서류 한 장을 창도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진료 기록이 없다는 증명서였습니다. 박서진은 임신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지. 창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서진이가 분명히 와인을 마시는 임산부를 봤어요? 어제 저녁 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순의 지적에 창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그럼 저를 쫓아낸 게 맞아요. 날 쫓아내려고 꾸민 일이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났죠. 창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 평생 동안 날 위해 산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았는데 그 보답이 이거였어?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했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할까봐 너를 제대로 키워달라고. 창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숨겼어. 네가 엄마를 엄마로 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맞아. 이 빌딩도 회사도 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하지만 넌 끝까지 날 엄마가 아니라 짐으로 봤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닦아냈죠. 이제 선택하세요. 동해식품과 재계약을 원한다면 조건이 있어요. 최상규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서진 씨와 이혼. 둘째, 회사 사직. 셋째, 우리 회사에서 10년간 말단부터 다시 시작. 창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다고. 날 비린내 난다고 쫓아낸 건 너무하지 않았어?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시간을 줄게요. 일주일.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동해식품은 나가야 해요. 창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지?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어.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하지만 넌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 창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온몸을 짓눌렀죠. 이제 가봐. 서진이에게 전하렴. 거짓 임신 축하한다고. 창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뒤돌아봤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창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창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성공한 회사원의 모습은 없었죠. 그저 어머니를 배신한 못난 아들의 얼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도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회사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이었죠. 창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진이 거실에서 뛰어나왔죠.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 계약 잘했어? 창도는 대답하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어요. 서진이 서류를 집어 들려다 내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건물주가 어머니였어. 창도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 냄새나는 시장 아줌마가 말도 안 돼. 진짜야. 이 빌딩도 회사도 다 아버지가 남긴 거였어. 서진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죠. 그럼 우리가 쫓아낸 사람이 그래 400억 빌딩 주인이었어. 그리고 내 임신도 다 알고 계셨어. 창도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머니가 다 조사하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서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오후 3시 동해식품 회장실. 박태준 회장이 창도를 불렀습니다. 윤창도 부장, 건물주는 만났나? 창도는 준비해온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 무슨 조건? 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때 김도원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윤 부장이 그만둬야 하죠? 창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더할 수도 없었죠.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일주일? 재계약 기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창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 말수는 시장 쪽방에서 여동생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창도 만났다며? 어땠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충격받은 것 같았어. 당연하겠지. 그래도 후련하지 않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영자가 말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후련하기보다는 슬퍼. 평생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언니는 너무 착해. 나 같으면 당장 쫓아냈을 거야. 말자가 분개했습니다.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죠. 그래도 아들인데 마지막 기회는 줘야지. 같은 시각 창도와 서진의 집.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이혼할 거야?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지. 창도의 대답에 서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슨 부부야? 처음부터 거짓이었잖아. 오빠는 날 사랑한 적 없잖아. 내 배경만 봤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밤 10시 창도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언제 찍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도는 그것마저도 감사했죠. 적어도 읽어는 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상규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동해식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를요? 네, 창도 부장 없이 직접 협상하고 싶다고 하네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거절하세요. 창도를 통해서만 얘기하겠다고 전해요. 하지만 사모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해요. 최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전 7시 그녀는 무료 반찬 나눔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나눔이었죠.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시장 청년회 회장이 인사했습니다. 말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뭐려.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젓갈을 조금씩 나눠 담으며 말순은 염도를 낮추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물에 한번 헹구고 참기름 넣으면 짠맛이 줄어들어요. 건강하게 드세요. 그때 최상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죠. 사모님,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시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최상규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20년 전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 남편과 관련된 일 말인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최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장님이 수술비를 전액 대주셨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최상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그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갚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순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덕분에 제 딸은 지금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상규 씨가 20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상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요. 창도가 이렇게 변한 게. 최상규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상규 씨, 하지만 사모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상규의 충성심은 변함없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그가 고마웠죠. 한편 시장 한 구석에서는 젊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5살 청년 상인 김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온라인 쇼핑 때문에. 말순이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민수야, 무슨 고민이니? 아, 아주머니. 젓갈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포장이 중요해. 냄새 안 나게 이중 포장하고 아이스팩 넣어서 보내야 해. 그런데 비용이. 처음엔 조금 손해봐도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 나도 카드 결제기 설치할 때 고민 많았지만 지금은 잘했다 싶어. 말순의 조언에 청년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20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눴죠. 오후 4시 여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자가 막걸리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형부 생일 아니야? 같이 한잔하자. 세 자매는 쪽방에서 조촐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에 과일과 전, 그리고 막걸리를 올렸죠. 형부, 언니가 고생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영자가 절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언니는 형부 말만 들어.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되지 않아? 말자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죠. 냄새는 사라져도 정은 남는다고 했어. 젓갈처럼. 시간이 지나면 맛이 깊어지듯이. 그 순간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창도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번째 전화였죠. 안 받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사흘 남았어.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창도는 회사 옥상에 혼자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사진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내일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같은 시각 서진은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더는 못 참겠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밤 11시 말수는 장부에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판매량, 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어요. 사람을 먼저. 창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창도는 회사 로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한 계획이 있었죠.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나 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건물주님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단호한 거절에 창도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창도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김도원 전무가 지나가다 멈췄죠. 윤 부장, 여기서 뭐 하나? 아, 그냥 잠시. 창도가 얼버무렸습니다. 김도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건물주 관련해서 뭔가 숨기는 거 있나? 아닙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창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비하했던 예전 글을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였죠. 요즘 임신 준비 중이에요. 좋은 산부인과 추천해 주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어요. 언니, 저번에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 않았어? 서진은 당황해서 급하게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봤죠. 거짓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창도는 결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말순내 젓갈 가게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도야? 가게를 지키던 말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어머니 계세요? 언니는 지금 없어. 왜 무슨 일 있어?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창도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창도가 돌아서는데 말자가 불렀습니다. 창도야, 너 정말 언니한테 그럴 수 있었어? 내 엄마잖아. 죄송해요, 이모.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말고 내 엄마한테 해. 말자의 꾸짖음에 창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태준 회장실.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재계약 기한이 사흘밖에 안 남았다. 윤창도 부장, 정확한 상황 보고해. 박태준의 고함에 창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건물주가 조건을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검토? 무슨 조건? 그게. 창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건물주 연락처 당장 가져와. 그건 불가능합니다. 박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불가능? 너 정말 건물주 아는 거 맞아? 창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저녁 6시 말수는 최상규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동해식품이 다른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설비 때문에 이전 비용만 수십억이 들 겁니다. 상규 씨, 혹시 창도가 오늘도 찾아왔나요? 네, 관리사무소에 왔다가 거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네요. 꼼수만 부리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기다림은 끝이에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밤 9시 창도와 서진의 집. 두 사람은 서류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이 있어? 어머니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도 망하잖아. 창도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해결될까?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건 이게 아닐 거야. 그럼 뭘 원하시는데? 서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도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명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기한은 사흘 남았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10시. 노량진 빌딩 최상층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이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창도와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최상규는 서류를 펼치며 옆에 섰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창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지만 아직 도장은 찍히지 않은 상태였죠. 도장이 없네요. 그게 아직. 창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진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오늘 중으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말순이 서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시네요.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죠. 이혼은 서류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아직도 서로에게 미련이 있어 보이는데. 창도와 서진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몰랐던 진실을 어머니가 꿰뚫어 본 것이었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김도원 전무와 함께 들어섰어요. 실례합니다. 건물주님을 꼭 뵙고 싶어서. 박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창도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본 순간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건물주이신 것 같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창도를 노려봤어요. 윤창도,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냐? 창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이 말순에게 돌아섰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어요. 박 회장님, 동해식품과의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아닙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로 회사를 속였습니다. 그 책임은 져야죠. 말순의 단호한 말에 박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윤창도가 회사를 떠난다면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준이 창도를 바라봤습니다. 창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서진 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요? 저는 회사와 상관없잖아요. 거짓 임신으로 시어머니를 속인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진짜 사과를 받고 싶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도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말순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무릎 꿇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안에 진짜 사과를 받지 못하면 동해식품은 나가야 합니다. 말순이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창도를 돌아보며 말했죠. 창도야, 엄마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 말에 창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윤창도, 당장 사표 써. 회장님, 변명하지 마. 내가 만든 사태야. 박태준과 김도원이 나간 후 창도와 서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창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말수는 시장 쪽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끝났고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였죠. 마지막 날 새벽 4시 창도는 텅 빈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이혼 서류 도장 찍었어. 법원에 제출할 거야. 그래. 창도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죠. 오빠도 빨리 찍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도는 서류를 꺼내봤어요. 도장을 찍으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생각났어요. 창도야, 엄마 잘 모셔라. 엄마가 너희 전부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도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오전 6시 말수는 시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말자와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늘이야? 응. 오늘 정우가 마지막이야.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도가 올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오전 9시 창도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준비한 선물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 가지고 갔죠.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젓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예전 같으면 얼굴을 찌푸렸을 텐데 이제는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했지만 말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최상규가 서 있었죠.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노량진 빌딩에 계십니다. 정오까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창도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노량진 빌딩 최상층.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사모님, 1시간 남았습니다. 최상규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말수는 서류에 사인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식품 퇴거 명령서였죠. 바로 그때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창도가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말순이 돌아봤습니다. 창도의 모습은 초라했죠.
넥타이도 없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창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든 뭐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창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엄마로 대하지 못한 제가, 비린내 난다고 쫓아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창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나는 젓갈 냄새가 사실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한 냄새였는데, 저를 위해 20년을 시장에서 보낸 냄새였는데, 창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걸.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도의 진심 어린 진짜 사과였어요. 창도야, 어머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되고 싶어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는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정오.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말순은 창도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게 파인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일어나렴.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도가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창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창도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창도야, 넌 내 아들이야. 못난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상규가 조용히 서류를 치웠습니다. 동해식품 퇴거 명령서였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제 됐어요. 말순이 창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창도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첫째, 서진이와는 진짜로 이혼해야 해.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끝내. 네, 알겠습니다. 둘째, 우리 회사에서 일해. 단 말단부터 정직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법을 배우도록 해. 창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매주 한 번씩 시장에 와서 젓갈 배달을 도와. 그 냄새와 친해져야 한다. 창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벌이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서진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도 아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죠. 거짓 임신으로 어머니를 속인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말순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진심이 보였어요. 서진아, 일어나렴. 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 하지만 서로 용서는 할 수 있겠지. 서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사모님. 그냥 아주머니라고 부르렴. 편하게. 말순의 말에 서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동해식품 회의실. 박태준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노량진 빌딩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박수를 쳤습니다. 김도원 전무가 조용히 물었죠. 윤창도 부장은요? 퇴사했습니다.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네요.
박태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도의 어머니가 보여준 용서가 놀라웠죠. 저녁 6시 노량진 시장. 말순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말순이 지친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자가 물었죠. 창도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청소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용서한 거야? 아니, 기회를 준 거야. 진짜 아들이 될 기회를. 말순이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거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창도는 빈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기로 했죠. 서진과의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창도야, 저녁은 먹었니?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창도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죠. 내일 아침 일찍 시장으로 와. 새우젓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도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창도는 노량진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말순이 가게에서 나와 아들을 맞았습니다. 일찍 왔네. 네, 어머니.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창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자, 이리 와봐. 새우젓 담그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말순이 커다란 통을 열었습니다. 진한 발효 냄새가 퍼졌죠. 예전에 창도라면 얼굴을 찌푸렸겠지만 이제는 참고 견뎠습니다. 먼저 소금 농도를 맞춰야 해.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 말순이 염도계를 건넸습니다. 창도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28도가 적정이야. 기억해둬. 창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을 진지하게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8시 최상규의 사무실. 창도는 정식으로 입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윤창도 씨, 여기서는 신입사원입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창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규가 신분증을 건넸죠. 태상건설 관리부 사원 윤창도. 이제부터 당신의 신분입니다. 창도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부장에서 사원으로.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노량진 빌딩 1층. 창도는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를 닦으며 생각했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건물의 재계약을 위해 거짓말을 했던 자신이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니. 새로운 청소부세요? 동해식품 직원이 물었습니다. 창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창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굴욕감보다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말순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빌딩으로 왔습니다. 창도가 쉬고 있는 휴게실로 들어갔죠. 밥 먹어야지. 어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창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젓갈 반찬이 있었죠. 첫날인데 혼자 먹기 서운할까봐. 어머니의 마음에 창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화로운 식사였죠. 오후 3시
서진은 이혼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이혼했다며? 네, 아빠. 잘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한 것이었죠. 아빠, 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 네 힘으로 해봐. 그게 진짜 시작이야.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의 배경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저녁 6시, 시장은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도는 말순을 도와가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창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죠. 창도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창도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9시 창도의 원룸.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거짓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을 걸며 창도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합니다.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 진짜로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말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노량진 시장은 여전히 활기찬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창도는 이제 익숙한 손놀림으로 새우젓통을 열었어요. 염도를 확인하고 온도를 체크하는 모습이 제법 숙련된 장인 같았습니다. 27도네. 조금 낮은데요? 창도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잘 봤어. 소금 조금 더 넣어야겠네. 이제 창도는 젓갈의 미묘한 차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에서 나는 비린내도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직한 노동의 증거로 여겼죠. 오전 9시 태산건설 회의실. 창도는 관리부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 이제는 시설관리 담당으로 승진했죠. 윤창도 대리님, 이번 달 관리 실적이 최고예요. 후배 직원의 칭찬에 창도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죠. 최상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창도 씨, 사모님이 찾으십니다. 창도가 어머니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창도야, 앉아봐. 네, 어머니.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자랑스럽다. 말순의 칭찬에 창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니야.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잖아. 말순이 창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점심시간 노량진 시장의 작은 식당. 말순네 밥상이라는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확장한 것이었죠. 창도가 배식을 돕고 있었어요. 창도야, 국 더 줘. 시장 어르신이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창도가 환하게 웃으며 국을 더 담아드렸죠. 드셔보시고 짜면 말씀하세요. 이제 창도는 시장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창도를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말순네 아들로 받아들였죠. 오후 4시 서진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방문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예전의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구나. 어서 와. 말순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은 없지만 고맙구나. 차 한잔 하자.
두 사람은 가게 뒤편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진짜 시작이야.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서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는 거야. 저녁 7시 창도의 원룸. 그는 낡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창도야, 저녁 먹었니? 네, 어머니. 방금 먹었어요. 내일은 아버지 기일이야. 같이 가자.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도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 그때는 몰랐던 행복이 거기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낙골당. 말순과 창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창도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 됐어요. 말순이 남편의 영정에 말했습니다. 창도가 무릎을 꿇고 절했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합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참배를 마쳤습니다. 낙골당을 나오며 말순이 말했죠. 창도야,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 기다림과 6개월의 변화를 거쳐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남편 윤창호의 기일. 이번엔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말순이 사준 그 집, 한때 쫓겨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도가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조기구이, 삼색나물, 과일, 그리고 작은 젓갈 그릇까지. 이제 그는 젓갈을 제사상 한가운데 놓았어요. 더 이상 구석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대로 모시네요. 창도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아들 옆에서 함께 절했죠.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잠시 밖으로 나갔던 창도와 서진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깊이 인사했죠. 어서 와라. 말순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장한 두 사람은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이었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에요, 어머니. 거짓도 욕심도 없어요. 그냥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창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덧붙였죠. 저도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말순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진짜라면 응원할게. 식탁에는 정성스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그리고 말순의 특제 젓갈까지. 서진아, 이제 젓갈 먹을 수 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젓갈을 집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이 냄새가 가족의 냄새라는 걸 알아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죠. 1년 동안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생선 가게에서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창도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모두 거칠어져 있었죠.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창도가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작게, 소박하게. 이번엔 진짜 결혼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서진이 덧붙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이번엔 진짜구나. 밤 9시 손님들이 돌아간 후 말순, 창도, 서진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 가게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 텐데?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창도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고 싶어요. 젓갈의 전통을 지키면서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 같이 하자. 다음 날 새벽 노량진 시장. 세 사람이 나란히 가게 앞에 섰습니다. 창도와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젓갈통을 열었죠. 염도 28도. 완벽해요, 어머니. 서진이 능숙하게 체크했습니다. 창도가 새우젓을 저으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네요.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냄새도 맛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거야. 세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조화로웠고 대화는 편안했어요. 거짓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비린내가 싫어 시어머니를 쫓아냈던 며느리와 아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시련을 겪으며 진짜 가치를 깨달았고 결국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헤어짐이 더 깊은 만남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깨진 관계도 더 단단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르처럼 시간과 정성이 만드는 기적을 믿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공작소였습니다.